의원님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물론 뭐 지금 2달 정도 이제 2달 돼가나요? 2달 정도 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짧긴 하지만 검찰의 변화는 별로 없다 이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검찰이 변화가 없냐 이렇게 뭐 말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무슨 말이냐면 네. 역대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검찰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네. 검찰에게 자율권을 주고 검찰을 가지고 어떤 검찰에 고삐를 잰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기주의로 흘렀고 그러면 요새는 오히려 이제 반대쪽 국민의힘 쪽 계열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검찰을 정치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정치 검찰화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검찰은 자기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에는 오히려 정치 세력화해서 붙고 네. 자기들한테 독자적인 어떤 명역을 맡긴 정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기를 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검찰이 기본적으로 너무 권한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서 그 검찰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인 사명이고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검찰을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는 게 정권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검찰을 민주화하고 이 사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개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윤석열 검찰이 보복 기소 또는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마련했는데 일단 의원님한테 먼저 TF 활동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활동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검찰이 지난 정부의 윤석열 정권에서 네.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원하는 표적 수사를 자행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문제 제기를 했고 계속해서 그에 관련된 자료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지금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상고심에서 재판이 확정까지 됐고 김영전 부원장 사건은 지금 상고심에 가 있는 상황이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정권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검찰에 아무리 조작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견제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법원 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조작 기소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네. 참고인들도 그런 상황 하에서 전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어떤 재판의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재판부도 효율적으로 견제를 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면 기존의 사법 시스템만으로는 그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사실 확인을 짚어보고 자료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할찬 변호사님은 지금 현재 김용 전 부원장 변호를 맡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TF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 이제 회의를 참석하셨는데 네. 가셔서 주로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저는 이제 김용전 부원장님의 변호인이고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지금 TF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TF는 사실 이 사건 변호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정치 검찰의 어떤 조작 기소라는 부분에 특정지어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건 중에 이제 발췌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네. 그러면 김용 전 부원장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검찰 조작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제가 보통은 나와서 이제 구글 타임라인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네. 구글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던 증거로서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그 증거에 반하는 진술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
뭐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사 과정 같은 거에 오히려 사실 더 문제가 더 많기는 합니다. 수사 과정 중에서도 사실은 애시당초의 목적은 네. 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나 싶은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사실 더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할찬 변호사님도 제가 이제 김용 전 부원장 변호를 해서 예, 사건을 예. 이제 서로 같이 협의를 하고 한 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건 자체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은 당시 이재명 대표를 타겟으로 사실 김용 전 부원장을 네. 구속시키고 거기서부터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 대통령 선거 시절에 요거를 그림을 그리고 한 어떤 억지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억지 수사다 보니까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유동규 진술, 유동규가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유일한 증거하고 맞지 않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항소심과 유죄 판결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사 과정에서 억지적인 것, 그 다음에 판결도 납득할 수 없는 것,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반대 증거라고 하는 게 타임라인, 그걸 타임라인이고 그 중에 하나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할찬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분이어서 그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만 주로 대부분의 사건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일부 국민의힘에서는 ETF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TF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뭐 부당한 얘기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한 TF다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오로지 이재명을 향한 타겟, 그렇죠. 이재명을 타겟으로 한 수사를 했고 네. 그것이 다 그 이재명을 어떻게 뭐 구속시키거나 이런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이나 김용 전 부원장 사건이 지금 TF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이 전 정부에서 가장 타겟으로 했던 대장동 수사와 아마 이렇게 함께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게 가장 유력한 조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또 실제로 전 정부에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그것만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만든 TF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교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 당시의 대표를 타깃으로 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조작이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잘못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보복 수사로 갔다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는 게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의 수사가 대부분의 전 정권에서 했던 검찰이 했던 대부분의 수사가 사실 이재명을 타깃으로 한 그렇죠. 대부분. 정적 죽이기에 올인돼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당연히 이재명 그렇게 대통령에 갈 대한 수밖에 것으로 없죠.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러면 의원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게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정적을 어떤 그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를 했다 이렇게 또 반증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그렇죠. 수도 자기들이 있겠네요. 자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신원철 변호사님 일단 네. 김용 부원장이 지금 구속 기간이 곧 만료가 되죠. 네, 맞습니다. 언제가 만료인가요? 이제 9월 초에 만료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제 9월 초에 만료라고 하면 사실 9월 전에는 보석 결정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대법원 선고가 나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면 사실 이제 9월 그 날에 뭐 자동으로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실 텐데 보통은 그러지 않고 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뭐 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선고기일을 잡던가 뭐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월 초가 구속 기간 만료인데 그 전에 선고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보석 결정이 이루어진다. 근데 네. 보석은 이미 신청한 상태잖아요. 네, 보석 결정은 신청 시로부터 뭐 일정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기 없고, 때문에 네. 보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심급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는 끝나기 전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보통 이제 보석을 기각할 때도 먼저 기각하는 경우가 있고 선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를 하면서 같이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석 신청은 한참 전에 들어갔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더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그 조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용 부원장에 관한 재판에서 또는 검찰 조사에서 조작이라고 보는 가장 큰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가장 큰 부분은 결국 여러 가지 정황에 네. 그 원하는 공소사실을 끼워 맞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유동규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는 돈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것에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돈을 만든 시점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지지난번 대선이죠. 네. 지지난번 대선의 경선 과정 그 일정을 맞추느라고 돈을 만든 이후에 전달 받아야 한다라는 그게 생겼고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진술들이 그날은 뭐 날이 맑았고 그 김용 부원장이 뭐 유동규 씨 사무실에 온 날에 뭐 맑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가능한 날짜 중에 맑은 날을 하루 딱 집은 게 5월 3일이에요. 다른 날은 비가 오거나 네네. 아니면 돈 만들어지기 전이거나 아니면 경선이 다 끝나서 돈이 필요 없는 시점이거나 그러니까 사실 유일한 날짜가 이런 사건에서 날짜 특정되기가 매우 어려운데 날짜가 특정이 되는데 그날 구글 타임라인이 안 맞는다. 요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김용 부원장 사건은 스토리를 좀 이렇게 보면 이런 겁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동규가 돈을 받습니다. 네. 유동규가 8억 4,700을 받죠. 총 유동규가 남욱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남욱한테 야 나 저기 대통령 정치자금으로 써야 되니까 나한테 줘. 김용한테 전달할 거야. 이런 명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스토리는. 네네. 그래서 유동규가 그 중에 6억을 김용한테 줬다는 거죠. 그걸로 지금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리 신할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기록 다 같이 봤지만 사실은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남욱으로부터 김용까지 돈이 전달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록을 보면 유동규 죄송합니다. 김용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잘못해. 네.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유동규까지. 전달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근데 수사 기록 자체 90% 내지 95%가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까지 간 거 자금이 마련되고 전달됐다는 거에 집중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에서 중요한 건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돈이 갔다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가 근데 그 돈 받아가 제가 김용한테 줬습니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증언밖에 없다. 예, 그 증언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과연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과연 유동규 말이 이 사람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때 만났다는 게 맞는지 아까 신할천 변호사님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5월 3일 날 줬다고 하는 게 결국 최종적으로 확정된 검찰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법원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니까 그날 그 전으로 5월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다 어째 다 배제하고 남은 시간이. 네. 근데 5월 3일 날 과연 줬느냐 이게 맞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일단 유동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거짓말하는 이런 건 다 빼고라도 지금 말한 중요한 그날 구글 타임라인에 보니까 5월 3일 날 유동규하고 김용이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맞아요.